21세기의 아이들. 지금 고3, 지금 고3이 한 2001년생 아니면 2000년생이겠죠? 그죠? 2001년생이나 2002년생? 뭐, 그 정도 있겠죠. 그죠? 20세기 2000년 밀레니엄 세대들. 다행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빗나가서 지구가 종말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보면 그게 완전히 틀렸을 것 같진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죠? 힘들겠죠. 전생에 지금 고3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겪게 될까요? 그죠? 수능 지금 뭐 원래 수능 개판될 거는 뭐 불보듯 뻔한 거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 실직하신 부모님들 되게 많을 테고, 그죠? 뭐 아버지 장사하셨으면 망했을 테고, 그죠? 큰일이에요. 그죠? 일자리 그 심지어 회복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죠? 국가의 빚은 점점 쌓이고 있고, 국가의 빚이 점점 쌓인다는 건 지금 고3들한테는 더 최악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고3들이 이제 커서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제 더 심각한 사태가 이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고3들은 더 최악인 게 곧 70년대생이 국민연금을 받게 돼요. 그죠? 이 사람들이 한참 활동할 시기에 그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 국민연금 기금을 메꾸려고 그때 한참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고3들한테 세금을 뜯어낼 거란 말이죠. 여러모로 지금 고3 이후의 친구들은 최악의 앞으로 진짜 고생길이, 와 진짜 아예 나라가 없어지는 게 나을 정도로 고생길이, 엄청난 빚에 급속한 고령화에 또 그 고령화를 메꿔야 되는 재원에 뭐, 와 진짜 깝깝하겠네요. 그죠? 지금 쓰고 있는 대한민국 세금, 뭐 여러 가지 돈, 뭐 이런 거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욕을 하고 있는 군사 정권과 이명박근혜 정권이 뭐 어떻게 사업을 하든 지분을 팔든 뭐 어떻게 해서 마련해 놓은 돈이에요. 그죠? 지금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국고를 메꿔놓지는 못했어요. 그죠? 재산을. 사업 자체를 안 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있는 돈을 쓰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의석수를 채우는 그런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씨앗을 뿌려놓는 게 없어요. 사업을. 지금 뭐 비행기 팔고 뭐 군사 탱크 팔고 이런 것도 다 그 전에 해놓은 거죠. 다 그 전 이명박근혜 정권 때 다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거 그나마 지금 그때 해놓은 사업 때문에 그나마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물론 많이 팔리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팔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계는 참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죠? 순간의 판단을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가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사업을 한다고 원자력을 다 멈췄어요. 그죠? 그리고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은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수명도 짧고 발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은 효율이 떨어져서 외국에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 이렇게 거울에 반사시켜 가지고 돋보기 같이 해가지고 한 곳에 집중시켜가지고 물을 데우는 뭐 그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한국 같이 이렇게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그런 산업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태양광 발전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냥 가정집이 한두 개 정도. 심지어 그 태양광 모듈도 대부분 수입이에요. 그죠? 대부분 중국산이죠. 의미가 없어요. 그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덜한데 그 소리가 난대요. 웅웅 하는 그 진짜 뭐 엄청나게 큰 빌딩만한 프로펠러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 이야기로는 웅웅 하는 소리가 이렇게 나면 겁난대요. 저게 혹시 날라오지 않을까? 겁난대요. 밤에 잘 때도 뭐가 웅웅 하는 소리가 난대요. 하도 커서. 뭐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잘 부러지더군요. 그게 바람 불고 이러면 과열대가 터져버리고, 뭐 얼마나 발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것도 그렇게 발전 효율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널리 퍼지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그죠? 거기 태백산, 강원도 쪽 일부, 뭐 그 정도 쓰죠. 그죠? 나머지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발전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한국 지형에서 봤을 때 원자력은 굉장히 좋은 발전 시스템이에요. 그죠? 가격도 저렴하고, 우라늄 매장량은 꽤 많고. 근데 한국에서 탈핵을 했으니,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전기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죠? 어, 전기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그 전기 만드는 올라가는 비용은 누가 낼까요? 물론 회사도 내겠죠, 그죠? 회사도 내겠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그때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탈핵을 한다고 원자력을 이제 안 쓴다고 얘기했을 때 독일 모델을 꺼내 들었었거든요. 독일이 지금 전기세가 엄청 비싸대요. 뭐 여러 가지 뭐 바이오 발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직까지도 화력 발전에 한국은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게 관리하기도 쉽고 그래요, 그죠? 관리하기도 쉽고 또 안정적이고 여태까지 뭐 오랫동안 많이 써왔었고 그리고 석탄은 그래도 좀 있으니까 그죠? 한국에도 그래도 석탄이 좀 싸거든요. 많이 안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그렇게 쓸 수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또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그렇죠. 비용적인 문제라는 건 굉장히 커요, 그죠? KBS를 보면 KBS가 원래 적자가 지금 2, 4분기에 한 몇백억 났다 그러죠. MBC가 제가 그때 예전에 적자가 몇 조가 한 1조 정도 1조 가까이 났다고. KBS 같은 경우는 그 시청료를 받잖아요. 그 시청료가 1년에 한 2조 원 정도 들어온다고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KBS는 실질적으로 적자가 2조 원이 넘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또 적자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담이 또 어디로 갈까요? 지금 KBS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수신료 인상이잖아요. 그럼 그 수신료를 누가 내요? 결국 여러분들이 내는 거예요.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수신료 인상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음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또 뭐 이렇게 대책 같은 게 이렇게 나왔는데 뭐 청년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내면 3년 만기 해가지고 뭐 80만 원을 더 준다 뭐 이런 대책이 나왔어요. 뭐 그게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고 경제가 괜찮아요, 그죠? 코로나가 아니고 경제가 괜찮고 이러면 뭐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지 않아요? 뭐 일할 수 있는 데는 뭐 이렇게 알바 천국 이런 데 보면 뭐 있긴 하던데 대체로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최악인 상황인데 일자리가 좀 최악인 상황인데 한 달에 10만 원씩 접근해서 돈을 타라? 음, 음.
그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뭐 근로자 뭐 저축 같은 세제 혜택 받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주는 거죠, 돈을. 뭐 3년 만기하면 뭐 가산 이자를 준다든지 뭐 그런 게 있긴 했어요, 예전에. 근데 정부가 지금 이 타이밍에 왜 그런 정책을 꺼내 들었을까?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꺼내 들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저금하라는 거예요, 그죠? 음, 뭔가 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저는 그 영화에 비유하자면 옛날에 그 IF가 부산행이었다면 지금 코로나 사태는 반도 같은 그런 느낌? 훨씬 더 최악인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권이 당선됐다는 거는 뭐 그 정도 되겠죠. 그 유아인 씨 나온 거 그 살아있다 정도 되겠죠. 살아있긴 하지만 지옥이죠. 어, 뭔가 정부가 뭔가 자영업자 지원 무슨 지원 이래 가지고 뭐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뭐 자영업이 꼭 식당에 하나진 않아요, 그죠? 뭐 과일, 채소, 과일 뭐 그죠? 자영업이 꼭 그렇진 않죠. 뭐 다른 소상공인도 있죠. 뭐 식당만 하진 않으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 신체 같이 뭔가 뭐 간이 나쁘든 췌장이 나쁘든 신장이 나쁘든 뭐가 하나가 나빠지잖아요. 그죠? 뭐가 하나가 나빠지면 순차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건강이 악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꼭 그 요식업뿐만 아니지만 요식업이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그죠? 요식업이 저희 동네도 보면 문 많이 닫았어요. 시내도 보니까 그래도 시내는 좀 덜하죠. 사람이 좀 많이 다니까. 그래도 시내는 좀 덜하지만 이 외곽에 나가면 아마 지금 손님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없는데도 천질 거예요. 그죠? 그나마 대구는 인구가 있으니까 좀 덜한데 다른 데는 어떨까요? 그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시골을 잘 안 갔는데 그하여튼 뭐 볼일이 있어서 시골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골 저 할아버지 시골이 그래도 사람이 좀 살았거든요. 와 갔는데 뭐 없더군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진짜 할아버지도 진짜 불로동 같이 할아버지들밖에 없더군요. 길거리에 사람 한 명 없어. 그러니까 버스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나마 그 도시하고 좀 가까운 곳은 그나마 그 뭐라 그러지? 약간 위성도시 비슷하게 개발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 거 빼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한때 저 의령군이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의령군에 있는 마을인데, 의령군이 없어진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인구가 더 없어가지고. 참 큰일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대구에 있는 학교들은 기숙고등학교를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어, 그렇죠. 기숙고등학교라도 하면 다행이죠. 그죠? 그런 건 어떻게 정부에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어, 시골에 만약에 학교가 있으면 인터넷이 가능하면 초고속 인터넷 같은 게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영상 수업 받는 것도 제가 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어차피 학교에서 하는 건 어차피 책 보고 줄 걷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별다를 거 있어요. 그죠? 시험지 컴퓨터로 시험 치면 되죠. 그죠? 옛날 외국 영화들 보면 오지에서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비행기로 이렇게 우편물을 주는데
거기에 이렇게 교과서하고 그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친구들이 옛날에도 그런 통신교육 같은 걸 많이 했었다고, 그죠? 한국은 인터넷이 비교적 많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활용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도 1950년도 수업 방식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죠. 요즘 이제 조금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5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예전에 칠판에다 분필로 글씨를 쓰고 있어요. 그건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런 방법을 고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도 그 초등학교를 개편해야 되지 않나? 그죠? 왜냐면 인구수가 너무 줄거든요. 우리도 미국처럼 막 7학년, 8학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죠? 중고등학교를 합하는 게 낫지 않나? 그죠? 음,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너무 줄어드니까 고등학교는 이렇게 좀 갈라지잖아요. 인문계 가고 치력계 가고 좀 갈라지니까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를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시설 보완을 조금만 하면 굳이 중학교를 만들지 않아도 되죠. 그죠? 그냥 계속 그 학교를 다니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 단지 근처에 초등학교 같은 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 학교를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굳이 멀리 있는 학교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집 근처 학교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학교도 그런 거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인구가 너무 줄기 때문에 학교 제가 처음에 저희 집 근처에 영남중학교가 있었을 때는 걸어서 갔거든요. 걸어서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이제 상인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버스를 타고 다녔다고요. 학교를. 굉장히 불편하죠. 어, 중고등학교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죠? 걸어서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거. 정말 가까우면 자전거 타고 가야 되고, 그죠? 그런 거 저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 좀 좀 뭐 좋은 중학교 집어넣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같이 일반인들은 그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죠? 어차피 뭐 과기고 가고 뭐 이런 거 아닐 바에서야 그죠? 음, 정치인은 골짜기 세대. 그죠? 우리가 흔히 어, 축구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 뭐랄까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성장하기 전에 그 전 세대 아직 나이가 안 되는 그런 세대를 보고 골짜기 세대라 그러죠. 지금 정치인들이 골짜기 세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쭉 보면 막 이렇게 삼김 시대가 화려하게 지나가고 군사 독재 시대가 화려하게 지나가고 거기에 막 엄청난 산업과 뭐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느 정도 선까지 딱 올라가면서 멈춰버린 거죠.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후발주자들이 추격해 오는 걸 따돌리지 못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세대죠. 음,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돌아가셨고 죽어버렸고 지금 기업도 1세대들은 뭐 이미 다 2세대까지도 이제 뭐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막 치열하게 싸우고 이런 세대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혜택을 그러니까 좀 풍요로운 세대, 풍요로운 세대,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공산주의가 자유주의 이런 거에도 경계도 좀 애매하고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구분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어떤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죠? 북한도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도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뭘까, 잡아둔다 그러나? 그런 게 좀 있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지금 북한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남북한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김일성이 북한 쪽 지역을 무담 점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북한은 하나인데 북한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종전 선언을 해버리면 북한 유엔에 지금 북한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죠?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NLL 있죠? NLL NLL에서 그 어협정 협상을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 한일업 협상했잖아요. 그것처럼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NLL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너무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거리를 띄워야 돼요. 거리를 띄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백령도하고 뭐 이런 섬 있죠. 한박도, 백령도 뭐 이런 섬을 다 북한에 줘야 돼요. 200회를 띄워야 되니까. 어,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 NLL을 다 북한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정부는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북한이 별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 혼자 종전선언을 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이건 미친 건가 그런 싶기도 하고 그죠? 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태를 봤을 때 쳐넣을죠.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이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건 있겠지만 어때요? 쳐넣을죠 그냥. 실질적으로 한 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일자리를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민간 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공무원 뽑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 공무원을 뽑으면 세금이 더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약 정책은 그런 거예요. 공무원들 월급 올려주고 공기업들 많이 뽑고 그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세력은 다 죽이는 거. 뭐 그거예요. 그죠? 근데 뭐 미통당이 집권했을 때 뭐 그런 일을 했겠죠. 그 비슷한 일을 했겠죠. 그죠? 뭐 어쨌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문제는 미통당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국민 공무원 쪽으로는 안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월급을 올려준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들을 뽑는다는 거죠. 문제는 알면서도 그렇게 되면 국가 재정 부담이 높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선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인천공항 사태만 해도 그래요. 물론 뭐 정치권 그래 뭐 뽑으면 좋죠. 뽑으면 좋긴 한데 인천공항이 만약에 그렇게 정직원을 그렇게 그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정직원으로 바꾸면 그 심지어 좀 코로나라서 공항 이용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 인천공항이 어떻게 돼요? 경영이 힘들어지겠죠. 수익률이 확 떨어지겠죠. 그죠? 만약에 최악의 상태까지 간다면 인천공항 지분을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애들 월급 준다고. 그죠? 그걸 노리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어, 인천공항이 망하기 직전까지 몰고 가서 지분을 판매해서 자기가 해외로 빼돌린 돈으로 그 인천공항 지분을 사겠다 뭐 이런 거겠죠. 옛날에 그 KB나 한전이나 뭐 이거 뭐 가설이지만 그 전 정권들이 했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증거는 없지만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그러죠. 해외에다가 유령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회사가
인천공항 지분을 사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당을 하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 뭐 자자손손 상속세 안 내고 계속해서 돈을 받아 쓸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이제 곧 퇴임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뭔가 국가 세금을 빼돌릴 수 있는 뭔가 그 돈을 찾겠죠. 왜 선거 때 돈 뿌려야 되니까. 지금은 세금으로 뿌리고 있지만 이제 집권이 끝나고 나면 그 세금을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권력을 유지를 하려면 돈을 뿌려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요, 그죠? 긴급생활 지원금 준다고 선거를 했을까요?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왜 선거 때 주 공약으로 쓰죠? 그럼 뭐예요, 그럼? 정부 세금으로 돈 줄 테니까 나 찍어라, 뭐 이런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뭐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죠? 선거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라, 뭐 일단 이기는 게 장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그렇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그죠? 음, 지금 또 2차로 번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저기 대구 외 지역에서 지금 여기저기 번지고 있어요, 그죠? 대구도 지금 문자 오늘 오후에 문자 왔던데 시내에서 뭐한 7명 확진 받았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뭐 그래요, 그죠? 음, 다 힘들어요, 그죠? 다 힘들고 근데 이렇게 가니까 정말 그 막 죽음의 도시 같은 그런 느낌? 그래도 사람들이 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만큼 이렇게 활기가 없으니까 그죠? 좀 사람이 이렇게 의기소침해진다 그러나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롯데리아 버거 접는다고 설마 했어요, 그죠? 설마 했어요. 설마 그렇게 핫도그처럼 접으려고? 에이, 설마. 처음에 그것 때문인 줄 알았어요. 햄버거병. 햄버거병이라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뉴스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분간 여름에 햄버거를 접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더만 반으로 핫도그처럼 반으로 접더라고요. 그래요, 그죠? 아, 일단 뭐 정치인도 조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인턴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본인들은 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게 법안들이 지금 민주당 법안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 옛날 거 수정하는 수준이거나 뭔가 이 법안은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법안이 별로 없어요. 그 대부분 수정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참 멍청한 게 자기들이 상임위를 다 차지했잖아요, 그죠? 그 미통당은 보이콧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300명이 일하다가 100명이 그냥 나갔어요. 그러면 이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100명이 나간 사람들의 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 때도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계속 국회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상임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통당 사람들 놀러 다니고. 놀러 다녀도 괜찮죠. 어차피 너네 잘못이니까, 그죠? 어차피 미통당 사람들이 상임위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통과 안 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참여를 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버렸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오늘 뉴스 자 보니까 뭐야. 아프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러고 있죠. 매일같이 출근해야 되는 거죠. 제 계산기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힘들죠. 그죠? 계산기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365일 출근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약간 까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한 거예요. 그죠? 적당히 타협을 할 줄을 몰라요. 그죠? 적당히 이렇게 외국은 이렇게 타협도 많이 하던데, 물론 이렇게 독식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타협을 해야죠. 서로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기선제압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멍청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어, 요즘 같이 요즘은 그 옛날에는 그렇게 해버리면 어차피 해외로 못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이 없었어요. 어차피 있어야 되잖아요, 국내에. 근데 지금은 세상이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해외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 같으면 그냥 보이콧하고 세계 일주할 것 같아요, 그죠? 국회의원이다 이러면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 한 바퀴 돌고, 그죠? 유럽 위에 한 바퀴 돌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호주 한 바퀴 돌고 중국 잠깐 가고 뭐 일본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아시아 요즘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태국, 베트남 뭐 이런데 한번 한 바퀴 돌고 뭐 이것만 해도 벌써 한 2, 3년, 2, 3년은 그죠? 뭐 없어질 것 같은데 참 멍청해 애들이. 그 가뜩이나 요즘은 이제 여자 의원들이 많잖아요. 여자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있잖아요. 매직데이. 여자들은 또 나이 좀 있고 이러면 그게 좀 많이 아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그런 게 생겨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건가 말이죠. 옛날에는 남자들이 주로 국회의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 또 나이가 젊은 여성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기빨린다 그러죠. 아무래도 젊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활동을 하면 기가 빨릴 거예요. 그죠? 기가 빨리는 사람이 몸이 아프게 돼 있죠. 산업은 샌드위치 세대. 한참 우리가 군사정부 시절, 뭐 이명박근혜 시절은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샌드위치 낑긴다. 샌드위치 세대다 된다. 빨리 뭔가 해야 된다. 뭔가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헬기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뭐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했죠. 특히 박근혜 정권 때 T-50하고 그 헬리콥터 만드는 거 투자를 많이 했어. 기술 이전 같은 것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나마 기술을 좀 확보를 해놨어요. 그죠? 물론 구형 기술이긴 하지만 그나마 기술을 좀 확보를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세대가 뭐냐 하면 중국은 이제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던 시장이죠. 저렴한 가격의 물건들, 그걸 가격으로 이제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는 하이엔드를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은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뭐 그런 걸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끼이는 거죠. 가격으로도 안 되고 기술로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지금 그 세대예요. 그죠? 그래서 한국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고 로켓을 만들고 있고 이성을 우리 로켓에 실어서 달에 올리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죠. 그죠? 미국에 비하면 한참 뒤처지는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고 빠르게 저렴한 가격의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죠? 물론 F-35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후발주자니까. 전투기 시장도 이렇게 보니까 비싼 전투기가 있고 싼 전투기가 있고 그렇더군요. 어, 미국에서 지금 F-35 가격을 굉장히 낮추고 있어서 어, 그럼 우리는 더 낮춰야 되죠. 그죠? T-50은 가격을 더 낮춰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만들면 단가가 안 나오고,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망하죠. 그렇게 너무 싸게 때려버리면 남는 게 없으니까 우리도 개발비라는 게 있는데, 그죠? 좀 그렇게 끼어 있는 세대예요. 그죠? 어,
지금 선진국들은 보면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좀 피하는 추세예요. 관광이나 금융이나 뭐 명품, 뭐 스포츠카 이런 거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죠? 하고 싶은데 기술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그걸 못 만든대요. 유람선. 큰 크루즈급 유람선 있죠. 옛날에 현대에서 그거 한 만들어 보려고 그게 한 1조 원 정도 하는데 그거 한 만들어 보려고 제작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던 옛날에 제가 기사로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게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 크루즈 여행선. 그 조선 화물선은 잘 만드는데 왜 그거 못 만들까요, 그죠? 그것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그게 좀 어정쩡하다는 거죠. 하이엔드를 못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보면 외국은 보면 어떠냐면 막 빠른 거, 스피드한 거, 고출력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해요. 근데 한국은 어, 잘 팔리는 거, 그저 그런 거, 무난한 거, 이런 걸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되면 이걸 안 사요. 그죠? 안 팔리죠. 그나마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나마 가격 경쟁력마저 없으면 안 팔리죠. 지금 그런 세대예요. 그죠? 근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교육을 하이엔드 교육을 받아서 이 산업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죠? 지금 고등학생들이 똑똑한 친구들을 똑똑하게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 산업을 앞으로 미래 2, 30년 후에는 하이엔드로 끌어올리는 어떤 교육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죠? 전 안 하고 있다고 봐요. 그죠? 물론 똑똑한 친구들 똑똑하겠죠. 그죠? 전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런 교육을 안 시키고 있지 않나? 산업도 지금 샌드위치 세대에 정치인은 골짜기고 고3들은 코로나 세대고 참 21세기는 제가 20세기에 봤던 21세기는 정말 끝내주는 곳이었는데 이런 21세기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고령화, 저출산, 싱글족, 그죠? 뭐 결혼 안 하니까 저출산은 당연히 생길 테고 그리고 혼자서 늙어가는 사회가 돼가는 거죠. 정말 최악의 70 IMF 코로나 진짜 최악이에요, 그죠? 우리 70년대 베이비붐 세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짓길래, 그죠? IMF에 코로나에 참 젊었을 땐 IMF, 늙으니까 또 코로나 참 최악이에요, 그죠? 지금 고3들은 코로나만 겪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돈 몇 푼 준다고 찍고, 그냥 뭐, 분위기 휩쓸려 찍고, 그런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정선거, 저도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민주당이 그냥 이대로 계속 국정을 끌고 나가서 한번 개판이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시 안 찍죠. 그죠? 뭐 이제 핑계 댈 게 없잖아요. 그죠? 야당이 발목 잡았네, 뭐 없네, 뭐 지금 코로나 사태도 물론 돌발 사항이 좀 있긴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정책을 한다고 시급을 물가를 급격하게 올렸잖아요. 그죠? 어차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다 문재인 정권 책임이에요. 그죠? 야당을 욕할 그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선거 전에 남자들 폄하하고 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민주당 가 있어요. 지금 그 그쪽 분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 남자들 뭐 하여튼 약간 비하하고 주로 한국 남자들을 비하했던 그러신 분들의 우두머리 격인 사람들이 다 민주당 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 경제, 사회, 정치, 외교 모든 전반의 모든 것들은 다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에요. 그죠? 물론 이렇게 주변에서 너무 한심하니까 좀 도와주긴 하겠죠. 그죠? 좀 도와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다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잘 됐을 경우 다 문재인 정권의 칭찬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 3년 거의 4년 다 돼 가는데 거의 최악이거든요. 이거는 뭐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숨이 이렇게 탁탁 막힌다 그러나 얘는 이 정권은 안 일어나도 될 트러블을 자기들이 그 트러블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뭐 복수한다네, 거울 교육이네, 뭐 이러면서 예전에 뭐 온갖 옛날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국민들한테 다 하고 있어요. 왜 국민들한테 해요? 다 국민들한테 복수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정신이 좀 이상한 애예요. 그 볼턴이 그랬다잖아요. 조현병이라고. 조현병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사람 같긴 해요. 굉장히 이렇게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이랄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국민들을 다독거려 가지고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는 내가 이랬잖아. 내가 정권 잡았으니까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지도자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죠. 지금 뭐 행복해 하시는 분들은 행복해 하시겠죠. 그죠? 뭐 일부 돈 많으신 분들은 행복하시겠죠. 그죠? 근데 뭐가 하나하나씩 무너지면 결국 본인도 그 피해를 봐요. 안 볼 것 같죠. 국가 전체 산업 전체가 다 와르르 무너지는데 나는 괜찮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죠? 다만 조금 더 버틸 뿐인 거죠. 살아있다 해서 유아인같이 집에 음식물이 있으면 조금 더 버틸 뿐인 거죠. 언젠가는 물릴 수도 있고 물론 헬기 타고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물릴 확률이 더 높죠. 그죠? 굶어 죽거나 물릴 확률이 더 높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다 없어지니까 사람 혼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그죠? 내 재산 가치가 점점 올라가야지 좋잖아요. 근데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죠? 전에는 뭐 10,000원이면 냉면 한 그릇 먹었는데 이제 2만 원 넘게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이 절반 정도로 줄어버리잖아요. 그죠? 재산 가치가. 결국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로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죠? 시급이 6,000원대였어요. 그죠? 지금 뭐 협상을 하고 있지만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가치는 절반으로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가가 50%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본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냉면 10,0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을 때 내한테 1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냉면이 2만 원 하고요. 그죠? 그러면 당신이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당신의 돈 가치는 50만 원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신 재산은 가만히 앉아가 절반으로 날아간 거예요. 난 돈 있으니까 괜찮겠지. 난 뭐 별 탈 없겠지. 뭐 이럴 것 같죠. 그죠? 결국 이 정부는 당신의 재산 가치를 절반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시급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재산 가치를 절반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무능하다. 당신 지금 사람들이 아직 그걸 잘 못 느끼고 있는데 곧 알게 될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알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사람은 그나마 똑똑한 사람이에요. 돈 몇 푼 준다고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당신의 재산 가치를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 하니까 일자리 몇 개, 하급직 몇 개 일자리 주는 거고 그게 전부예요. 그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면 야, 그제서야 이제 알 거예요. 아, 내 재산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구나. 심지어는 폐업도 하죠. 파산, 폐업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죠? 거들을 내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뭐 제 코가 석자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고3들 코로나 세대들 잘 이겨내길 바래요. 왜냐면 저희도 IMF 잘 이겨냈거든요. 근데 IMF 때는 나라에 좀 팔아먹을 게 있었어요. 그죠? 그때는. 왜냐면 군사정권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좀 팔아먹을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팔아먹을 것도 없어요. 그죠? 하여튼 고3들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생이 수능이 다는 아니지만, 수능을 잘 치면 인생을 좀 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아무튼 열심히 공부해서, 뭐 연말 아직 한참 남아있긴 하지. 또, 그 수능 칠 때 되면 또 최악이겠네요. 그죠? 그때 또 만약에 코로나 번지면 또 최악이겠네요. 그죠? 하여튼 뭐 고3들 20세기 지금 고3뿐만 아니라 우리 20세기 아이들 2000년도 밀레니엄 베이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 앞으로 진짜 지옥 같은 일만 있을 텐데 아, 참, 아무튼 열심히 살아요. 그죠? 살다 보면 여러분이 잘 돼야 저의 노후도 편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 너무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 제 노후도 편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 응원할 거예요.